저는 우리 사장님들 가슴에 불을 좀 피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흥농종묘고요. 요게 마늘 7월 1일 날 그 창녕에서 마늘 경매된 겁니다. 경매. 여기 남도 마늘 보시죠? 앞에 불을 끄면 조금 더 달 것 같은데? 끈 거예요. 키로당 6,500원에 낙찰됐어요. 6,500원. 중은 5,800원. 이렇게 낙찰됐습니다. 이날도 우리 조합장님 창녕에 오셨더라고요. 뭐 보시죠. 여기 박상원 농가는 5,700원 받았습니다. 5,700원. 같은 상인데, 그러면 6,500원 받은 사람 나고 5,700원 받은 사람은 키로당 가격 차이가 850원 나는 겁니다. 850원. 그럼 여러분들이 5kg를 생산했다 그러면은 평당 생산되면 1,8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격 차이에서 4,250원 나고 키로당 해서 평당 똑같은 물건을 갖고도 키로당 생산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마늘 정도가. 그러면 어떤 마늘을 생산해야 돼요? 특품을 생산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늘을 고품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를 하셔야 됩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2배 하셔야 돼요. 4kg면 10kg까지 올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고품질 명품 마늘을 생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연작장애라든가 과습이라든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가격이 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입니다. 이게. 비싸도.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감소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요. 또 제품이 질이 낮으니까 소용없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난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 중국의 산동성 쪽입니다. 마늘밭이 1억 2천만 평입니다. 마늘밭이. 중국 사람들 마늘 농사 기가 막히게 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늘 이게 몇 줄 심었어요? 4줄 심었잖아요. 4줄을 심었는데 우리보다 거리 간격이 이게 어때요? 넓죠? 그럼 마늘통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그래서 이렇게 심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물 빠짐도 좋고 그러니까 이 골이 좋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넓습니다. 마늘을 생산하면은 육종 마늘 여기 가서 봤습니다. 여기 가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 고산농협도 탈피하지 않습니까? 마늘 어때요? 마늘이 균일해요. 균일해. 이 공장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다 갑니다. 우리나라도 오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런 마늘 안 옵니다. 미국으로 일본 쪽이나 미국 쪽에는 이런 마늘들이 많이 가고 있더라. 이 선별할 게 없잖아요, 별로. 이 탈피 공장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 공장에 가면은 냉동 창고가 몇 평이냐? 5만 평이에요, 5만 평. 우리나라 대학교 같아요.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그래서 이제 중국도 마늘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왜? 인건비가 상승돼 갖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관세가 380%예요. 가공용일로 들어오면 25%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생마늘보다도 뭐가 많이 들어오냐? 냉동마늘, 다진 마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 마늘이 이 경제자유 지역에 들어오면은 이런 생마늘로 와갖고 가공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관세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장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 생산도 생산이지만은 가공, 유통을 해야지 더 돈을 법니다, 이게. 그래서 탈피도 하고, 다진 마늘도 하고, 스러시도 쳐서 하고, 고산농협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거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산을 받쳐줘야 되는데 2,000톤을 탈피하는데 산지 농협에서 700톤 했다? 남이 거 사다가 팔으면 돈 됩니까? 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유통을 하려면 내가 물건이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시장도 많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다 파는 거는 항상 가격이 올라가거나 저게 버리니까 큰 마진이 없는 거예요. 마진이 없어도 우리 조합장님은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대줘야 돼. 경우에 따라서 손해봐가면서도 대줘야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우리 조합장님 이런 일에 좀 힘을 덜어주셔야 됩니다. 소비자한테 제값받는 마늘을 생산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마늘 농사 정답은 이제 적정 시기, 파종 시기, 수분, 채식거리, 완숙 퇴비, 배수 관리.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여기.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제주도를 다녀보니까 제일 문제가 이 파종 시기에 이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른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할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제주도 날씨가 이제 파종 시기만 되면 날만 내 동네 좋다가 마늘 파종하고 뭐 하려면 비가 치진대. 그 여기 땅은 또 뭐가 문제가 돼?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헛미끌도 안 들어가.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파종 시기에 수분을 잘 맞춰줘야 된다. 제식거리. 또 중요한 거는 제주도 토양은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다. 비료는 엄청 갖다가 뿌려야 되는데 마늘 캘 때 되면은 마늘잎이 이제 고사가 되고 통이 작고 이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배수 관리도 잘 안 되더라고요. 몰래 여기는 배수가 안 돼서 그런지 물이 잘 빠져서 그런지 넓게 심어놓고 배수 관리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을 이 배수 관리 이걸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토양의 문제점, 뭐 애월은 가니까 그냥 흙이다 자갈이 그냥 말똥 모양 그냥 다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배토를 못 하겠죠. 근데 거기보다는 여기 토양은 배토는 할 수 있는데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배토를 해서 두둑을 높여놔야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돼 통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 어떤 사람은 이제 평당 7kg, 10kg를 생산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 조합장님이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7kg에서 10kg를 생산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해 와서 9kg 생산했어요, 대정에서. 그래서 마늘 농사는 7kg 내지 10kg 생산이 가능하다. 그럼 나는 왜 안 될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첫째는 여기는 이제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다. 완숙 퇴비가 많지가 않은 것 같고요. 파종 시기에 아까 얘기했던 수분 배수. 그럼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돌이켜보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사장님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럼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는가? 첫째, 땅을 살려야 되겠죠. 파종 시기에 적정 수분, 배수,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아까 우리 조합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조합원들의 소득을 높여야 되겠다는 게 우리 조합장님 지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수량 싸움이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700톤 나오는 데서 아까 2배 농사 지시면 1400톤 되는 거 아닙니까? 면적을 안 늘려도 우리 1400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럼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확할 수 없다. 마늘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왜 갈수록 힘들어요? 인건비 상승되죠? 농자재 상승되죠? 일만 죽들어야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5kg 캐버리면 금년에 3,500원 했으니까 17,500원인데 2,500원대를 떨어지면은 12,500원이에요. 그러면 생산비입니다, 생산비. 품 팔러 다니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때만 되면 심는 마늘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늘은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여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럼 또 마늘 심을 때쯤 되면은 돈도 떨어져.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하고 잘 얘기하셔갖고 이 상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투자를 하고 후정산하는 방법을 농협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의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이제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그래서 생육 시기별 날씨를 예측하고 완숙 대비를 놓고 파종 시기에 수분 배수 관리, 가뭄 수태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늘 농사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마늘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인제는 우리 농사가 막연하게 짓는 농사가 아니다. 과학하고 원리가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마늘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마늘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농사는 뭐예요? 농사는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원리가 접목이 돼야 됩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마늘 농사를 생각할 과제가 있습니다.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재배 컨설팅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합장님이 이거 하러 다니시냐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조합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지역의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나서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시장 변화 예측과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방화된 경쟁시장에서 정보가 생명이다. 생산 품질 향상, 지속적인 교육. 이거를 우리 사장님들한테 오늘 하는 겁니다. 왜? 경쟁력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조합장님은 제주시에서 제일 작은 농협에서 우리 조합원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장님들이 뒷받침을 해주셔야 된다. 마늘 재배 및 병해충 공동방지는 매뉴얼에 의한 시스템이 돼야 된다. 전체 농가가 이제 참여를 해야죠. 매뉴얼에 의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매뉴얼도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고 같이 한번 가면 돼요.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재배로 고품질 마늘은 이제 산업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게 산업일로. 그래서 생존 전략은 소비지 시장에서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산자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 구산농협이 우리 사장님들이 잘 뒷받침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2,000톤 아니라 4,000톤도 가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공해갖고 돈 남으면 누가 대줍니까? 현원사업 하시잖아요, 현원사업.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마늘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종자를 이제 이거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장님이 슈퍼 700 뭐 이쪽에 이런 종자들을 자꾸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자를 갖다가 갱신을 해갖고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이제 대응을 하고 기반 조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반 조성을 지금 균형 시비를 하고 기계와 생산비를 갖다가 절감을 시키고 수확 후 거래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 농사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기계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인건비 상승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자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산지 환경 수입 마늘 과잉 생산 상황에서 수익을 얻은 전략은 APC에서 생산에 관여해 갖고 동일한 규격, 품질, 평당 단수를 2배로 생산하고 농가를 조직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원칙이 있죠. 시장 가격을 주도를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생산에 관여하고 생산 단수를 2배를 하고 균일한 모양, 품질 이거를 이제 공산품처럼 우리가 이제 마늘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계화로 생산비 감축 및 노동의 고통을 갖다가 이거를 해소드리고자 우리 조합장님이 동분서주거든요. 기계 있는 데 다 쫓아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수확 후 저장, 선별, 포장, 운송, 투자, 거래 비용을 절약시키고요. 생산량은 소비자가 이제 결정한다는 반복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약을 정비해갖고 기후변화, 조직원 성향 등 변화에 따라서 3년 앞선 시장 변화의 예측과 이걸 준비하고 있는 고산농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
중국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량종구를 생산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이제 보급을 해야 되겠죠. 이제 참여농가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공동 선별 여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상품성 있는 원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재배기술, 교육, 포정관리, 생산 관련 병해충 공동방제 및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농가 교육을 이제 지속적으로 시켜서 농가들의 토양 연작장애라든가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향상시켜갖고 이제 수확량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재배 매뉴얼에 따른 토양 관리,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를 통일하고 상시 생산 기술을 갖다 포전을 갖다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 라면 공장에서 라면 나오듯이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안내문도 발생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협하고 여러분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를 갖다가 7kg에서 10kg만 생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점장님, 7kg 이상 생산하게 되면 뭐 보너스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되는 겁니다. 농협은지 생산, 재배, 컨설팅,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그래서 마늘 농사를 마친형 농사로 공산품처럼 품질, 모양이 같아야 된다. 이러한 농사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협에서 예산구매를 해서 선투자해주고 후정산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면은 이제 뭐 농협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충당금 해놓고 농가한테 이제 환원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다. 소비자 입장이라면은 옷을 잘 입고 모양이 쌍둥이처럼 전체 농가가 균일한 마늘을 생산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마늘을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이제 농협이 약속을 했으면은 계약을 하면은 이제 도장을 찍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거는 무조건 따라주고 따지기보다는 이제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분이 이제 변산에서 이제 마늘 농사 하시는 분인데 이게 슈퍼 7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분은 이제 금년에 한 8.5kg 정도 나왔어요. 상당. 여기 이제 제 4종 세트 농법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건조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이제 이분은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건조 저기를 해놓고 하고 있죠. 좋은 상품, 품질, 명품 제주 마늘. 기존의 제품과는 차별화된 제주 명품 마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생산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주목하는 제주 명품 마늘 유통을 해야 되고요.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찾던 제주 명품 마늘이네. 이거를 이제 만들어셔야 됩니다. 그럼 명품 마늘이 뭐냐? 좋은 물건, 잘 팔아야 되겠죠. 좋은 물건, 소비자가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생각하는 물건. 뭐예요?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이 품질. 이 품질이 받쳐주지 않으면 잘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팔아야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팔아야 경쟁력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를 시켜주셔야 우리 조합장님이 마음대로 시장에 가서 가격을 뒤흔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고산 마늘이 이런 거를 명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죠. 요거 아까 보여드렸죠? 요거는 이제 무안에 2019년 10월 9일 파종한 이제 슈퍼 700마늘 단지인데, 요게 이제 12월 30날입니다, 12월 30날. 근데 여기도 마늘을 심으면은, 여기가 이게 지금 13개짜리거든요? 아까 중국 마늘하고 이게 어때요? 간격이 좁아요? 넓어요? 좁죠? 이렇게 되면은 마늘이 제가 이 고랑을 깊게 내주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배수가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안 내주는데 마늘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여기서 갈수록 작아지고 이 양쪽 가장자리가 붉어집니다.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양쪽 가장자리는 붉어지고 가운데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줄. 요새 이제 기계 파종하는 건 8줄로 하고 있거든요. 그 재배가 제주도에 딱 맞을 거예요. 근데 제주도 분들은 8개를 하라 그러면은
평당 숫자가 적게 들어간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이 골도 넓게 키면은 여기 마늘이 안 시켜갖고 평당 수량이 개수가 덜 들어가는 생각만 해보는 거죠. 여기에 개수가 덜 들어가는 대신 이게 커지는 겁니다. 이게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강밭에 가서 이제 보면은 생강은 1m 20에다가 4줄로 심거든요. 그분들을 2줄로 재배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강을 4줄을 심어 놓으면은 여기는 한 포기에 1kg 300씩 나오는데 여긴 700~800g 밖에 안 나옵니다. 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2줄로 심어버리면은 생강 종자가 3분의 1이 줄게 들어가요. 근데 수량은 더 많이 나옵니다. 마늘도 8줄로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마늘 종자는 덜 들어가고 수량은 더 나와. 근데 우린 종자가 많이 들어가야 수량이 많이 나오는 줄 알거든요. 요거는 이제 에페백하고 하나라 뚝을 심어 놓고 나서 월동전에 연면 살포한 겁니다. 12월 31일이잖아요. 옆폭이 여기가 3cm입니다. 3cm 두껍고. 그리고 무처리한 거는 요게 2.5cm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늘은 이제 월동전에 뿌리 확보가 마늘 양파는 이게 잘 돼야 된다. 요게 이제 창녕 마늘입니다. 여기는 조합장님도 오셔서 보셨어요. 이 집이 한 10kg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대소정이죠. 스페인산 마늘.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에 마늘대가 독야 청청하잖아요. 캘 때까지 이 마늘대가 청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비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 창녕 마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이게 사중 세트 농법을 한 거고요. 이게 뭐예요? 근데 마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벌마늘이죠. 머리 풀어 산발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마늘 농사 이거 안 되는 겁니다. 2018년도에 많이 이렇게 됐죠. 지난해도 이렇게, 이건 합천 가야입니다. 가야. 그래서 가야관 내에 이제 벌마늘도 왜 이렇게 되는가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울진 앞바다에 갔다가 이 소나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 이슬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왜 그랬을까요? 걸음이 없어도 식물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마늘이 버릴까?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요? 눈물이 납니다. 마늘이 이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또 한번 보실까요? 이 미스테리, 이 토양에다가 이 미발효된 퇴비가 가장 문제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긴 미발효된 퇴비보다 여긴 뭐를 또 많이 써요? 비료를 많이 쓰잖아요. 비료. 마늘 100평에 비료 몇 포 들어갑니까, 사장님? 5포요? 그럼 100kg잖아요. 5포에다가 퇴비는요? 퇴비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비료가. 3년에 한 번 정도. 예? 3년에 한 번 정도. 퇴비는 3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러니까 100평에 비료가 100kg 들어가면은 평당 1kg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평당 1kg 비료 뿌리고 나면 어떻게? 바닥이 하얗죠. 이 비료가 이제 그렇게 돼서 들어가면은 마늘 파종하기 며칠 전에 넣습니까? 비료 말입니까? 예, 비료. 아까 얘기가 뭐 3, 4일 전에.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부자에서 당근 농사 지시는 분을 한번 뵀거든요. 근데 당근 농사 지시는 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장님하고 똑같이 비료 얼마나 넣느냐 했더니 거기도 평당 1.2kg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1.2kg를 넣고 15일 있다가 15일 전에 넣고 파종을 하면은 당근씨가 잘 쓰고
이번에는 3일 만에 노타리 치고 했더니 당근씨가 50%밖에 안 나왔대요. 그럼 왜 50%만 나왔을까요? 비료 가스 때문에 발화가 불량된 겁니다, 이게. 그렇듯이 여기에 이 미발효된 퇴비라든가 비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뭐가 되느냐? 이쪽의 토양은 산도가 낮기 때문에 아질산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늘을 심어 놓고 나서도 뿌리 발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미발효된 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퇴비가 없고 비료를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은 살라고 뿌리를 내려. 엄마 찾아 산말려. 근데 거름이 많으면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평당 1kg 이상 퇴비가 비료가 들어가 버리면은 토양에서 가스장애가 나오는 겁니다. 토양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비료가 분해되면서 가스가 나오는데 아모니아 가스가 나오죠. 아모니아 가스가 나오면 어떻게 질식사를 내는 겁니다. 질식사. 근데 마늘은 멀쩡한 걸 심어놨는데 뿌리가 잘 안 나와서 보니까 끝이 다 뻘겋게 돼서 마늘 뿌리가. 이게 비료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비료를 넣으시더라도 만약에 15일 전 내지 20일 전에 넣어야 되는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에다가 비료를 갖다가 넣으면은 비료 효과가 20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에는 잘 발효된 퇴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기물 우리가 제주시에서 공급해주는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걸 갖다 넣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퇴비도 이 퇴비하고 유박 퇴비하고 뭐가 틀리냐? 유박 퇴비도 발효된 퇴비가 아닙니다. 이게 토양에 들어가서 발효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박 퇴비를 쓰시더라도 마늘 파종하기 20일 전에 넣으셔야 돼요. 20일 전. 그래서 발효가 돼야 되는데 미발효된 퇴비 넣을 때 같이 또 넣으면은 요소 비료를 넣어버리면은 같이 희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비료 이 퇴비 속에 우분, 개분 이 속에는 질소 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럼 300평에 3톤을 넣어버리면 54kg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넣었던 비료에도 같이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발효된 퇴비에다가 우리가 또 같이 비료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가스. 그래서 마늘을 심어놓고 나니까 나오려니 기다리니까 나오질 않아. 그래서 아까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눈물이 난다고 그러는 거죠. 질식사였는지도 몰라요. 뿌리는 튀어주고 땅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럼 땅 살리기 유기질 역할 기능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공급하는 이제 비료입니다. 요건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효모균을 접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넣었던 퇴비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같이 넣어주면은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그리고 미발효된 퇴비도 이 균이 거기 접종돼 갖고 그 퇴비도 유박도 그렇고 텃밭비료도 그렇고 6개월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거를 넣으면 토양이 개선되고요. 특히 제주도 땅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 넣고 가르고 나서 비가 와갖고 문제가 되는데 이거 넣으면 5일만 지나면 가서 노타리 칠 수 있어요. 토양이 부실부실해집니다. 흙이 달라붙질 않아요, 트랙터에. 그래서 이게 이제 산소 공급이 또 잘 되고요. 이거를 토양에다가 넣게 되면은 지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지온 상승. 그래서 겨울에 냉해, 동해가 훨씬 덜 받습니다. 그리고 토양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염류장애, 우리 제주도에 제일 문제되어 있는 이 불용성 인산, 이런 것들을 갖다 가용성일로 바꿔줘 버리기 때문에 좋고요. 또 이거를 넣게 되면은 토양에 비료 용탈 현상이 덜 납니다. 가뭄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볏짚이라든가 좋은 유기질 퇴비 쓴 밭은 토양도 부실부실거리고 오랫동안 가고 비료를 주더라도 40일, 60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퇴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퇴비 땅 살리기 유기질만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발효된 퇴비, 어떤 퇴비를 쓰더라도 토양에 들어가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좋은 잘 발효된 퇴비를 쓰는 게 목적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밭을 갈 때 우리가 퇴비라든가 개분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거 한 포 갖다 50평에 한 포 넣으면은 이 퇴비도 같이 4개월 내지 6개월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마늘이 언제 망그러져요? 마늘 농사가 9월 달에 심어갖고 내년 5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월 농사예요, 이 마늘 농사가. 마늘이 이제 비분이 떨어지는 거죠, 비분이. 마늘이 4월 달, 5월 달만 되면은 입금마른병 생기고 노랗게 되고 주저앉고 이러는 게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작물의 연작장애로 발생하는 연작장애는 크게 병균병해, 토양의 산성화, 이게 제일 문제가 되죠. 또 미량요소, 결핍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은 염류 이런 것들을 분해시켜 줍니다. 그래서 300평당 6포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500원 투자로 땅도 살리고 연작장애도 해소하고 토양에서 나타난 토양병 이런 것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첫째, 가스 피해를 덜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토양에 들어가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질소를 고정을 시켜갖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의 유해 미생물도 활동을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행농법과 땅 살리기 농법의 영향이 이거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늘은 기빌로 들어가고 나서 여기는 2월 달에 추비 주죠. 2월 달, 3월 달에 추비를 주는데 우리가 일반 비료를 주게 되면 이제 거름이 폭발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름을 주면은 거름싹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4월달, 5월달 가버리면은 마늘이 자꾸 주저앉는 겁니다. 주저앉아. 마늘 쪽만 뽑고 나면 더 심하게 주저앉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땅 살리기 유기질을 주게 되면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그려갖고 아까도 보셨지만 아까 창녕 마늘 보셨잖아요. 캘 때까지 독이가 청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가 잘 크는 거죠. 그래서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식물과 곰팡이, 미생물입니다. 공정거래를 4억 5천만 동안 아름다운 공생을 했다는 겁니다.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은 곰팡이는 토양에 있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흡수하게끔 분해해서 작물한테 여기다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공급을. 그래서 서로 이익을 갖는 공생관계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콩 있지 않습니까? 콩을 뽑으면 콩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콩수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가 이 균살로 이렇게 허옇게 엉켜져 있죠. 그래서 식물은 곰팡이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제공해주면 곰팡이, 미생물은 그 대가로 토양에서 미생물 생존에 필수적인 식물에 필수적인 질소인 미량요소를 흡수해서 식물한테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이 좋은 퇴비만 쓰게 되면은 미량요소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식물은 자라가는데 우리가 양액을 키우면은 14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14가지 원소. 그 중에서 다량의 원소 6가지, 나머지 미량요소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토양에 있는 불용화되어 있는 것만 가용성일로 바꿔줘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비료 속에도 붕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비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한다. 그래서 이 콩과 식물의 곰팡이, 미생물은 서로 이익을 보는 상리공생을 이거 서로 유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관계를 갖다가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늘의 근권 미생물 양분의 흡수와 이동인데 요거 보이시죠? 엑스칼리버 골드. 이게 근권 미생물입니다. 이게 토양에 들어가서 모든 식물의 분이 처리하거나 침지 처리하게 되면은 뿌리에서 공생하면서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밝은 발화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마늘에다가 요거를 쓸 때는 요게 30g입니다. 물 200리터에다가 베루람, 뭐 디메토 다 섞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미생물인데도 농약에 죽질 않습니다. 요게 30g짜리인데 요걸 갖다가 봉투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으셔야 돼요. 이게 잘 안 풀립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고 200리터에다 해갖고 마늘을 갖다가 베루람
또 디메토 같이 섞어갖고 1시간 정도, 뭐 2시간 해도 관계없습니다. 같이 넣어줘서 건졌다가 내일 심을 것 같으면 하루 이틀 전에 해갖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버물에서 파종하거나 이제 침제해서 하는데, 요게 이제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람 일로 말하면 이제 예방주사 맞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특히 가뭄에 견디는 힘이 엄청 좋습니다. 가뭄에 왜 좋을까요? 뿌리 발달이 돼 있으니까 가뭄에 견디는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땅 살리기하고 이게 들어가 버리면은 아주 환상의 궁합입니다. 환상의 궁합. 그래서 식물은 우리 몸에 피 돌듯이 돌다가 연약한 부위에 간접병, 제피곰팡이병, 또 선충도 생기고요. 뿌리썩은병도 생기는 원인이 토양입니다. 이게 토양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토양은 이제 마늘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터전이죠. 토양이 아까 얘기했죠.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 여기는 뭐가 없어요? 마르고 나면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물의 뿌리를 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비료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좋은 토양은 아까 땅 살리기라든가 좋은 퇴비가 들어가면은 공급이 생겨갖고 토양이 부실부실해집니다. 그러니까 마늘 뿌리가 깊게 내려가죠. 그리고 가뭄을 훨씬 덜 타죠. 또 좋은 퇴비를 쓰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겨울에 지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고정이 돼갖고 작물을 잘 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퇴비를 써야만이 이제 모든 작물이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땅 살리기하고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퇴비를 같이 넣게 되면은 수분만 맞아버리면은 곰팡이가 이렇게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질퍽거리는 토양도 부실부실해지고요. 그러니까 가로프 나서 비가 흠뻑 쏟아져도 3, 4일만 지나면은 트랙터 바퀴에 노타리 쳐도 바퀴에 흙이 안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탄수화물을 주면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미량요소, 질소인을 분해해서 흡수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퇴비는 토양에 미생물이 분해시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는 비료는 어떻게 흡수하느냐? 물에 녹아서 작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다가 비료 줘버리면 가스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 주고 물을 줘야 빨리 작물이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물에 들어있는 질소나 화학비료에 들어있는 질소나 똑같다. 근데 먹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미생물이 분해시켜서 흡수하는 방법. 우리가 화학비료는 물에 녹아서 먹는 거. 이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하고 이 미생물은 공생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작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퇴비 쓰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미숙퇴비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토양 속에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뿌리가 어떻게 돼요? 기어 죽어버리죠. 더 심하면 이파리가 고사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퇴비를 갖다 잘 내셔야 된다. 근신역변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죠. 잎과 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이 있고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잎에서 만든 양분은 저장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잎이 튼튼해야 마늘통도 좋다 이겁니다. 요 옥수수죠. 어떤 게 처리한 걸까요? 예? 우리 아주머니 이거 하나 드렸습니다. 이거 37,000원짜리예요. 이게 엑스칼리버를 옥수수 종자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한 겁니다. 이게. 근데 뽑고 보니까 이게 대도 굵고 잔뿌리도 많고 길잖아요. 바람에 쓰러질까요? 가뭄 탈까요? 튼튼하잖아요. 마늘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종자에다가 처리해주면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옥수수 뿌리가 얼마 정도 이렇게 크죠. 키만큼 뿌리 내려가는 거예요. 키만큼. 마늘도 그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 가뭄방지제도 있습니다. 가뭄방지제. 제주도에다가 이거 팔아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제주도가 비만 번째로 오는 줄 알았더니 가물으면 엄청 가물더라고요.
요거는 싸대기 같은 입자가 토양의 수분을 먹고 있다가 날이 가무르면 마늘한테, 식물한테 공급해주고 다시 저기 되고요. 그래서 이게 토양을 부풀어 갖고 산소 공급도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걸 아시고요. 이 고추 보면 끄트머리 이거 다 썩어버리죠. 이게 뭐예요? 탄저가 아니라 이거 배꼽성병, 칼슘결핍. 요 끄트머리만 고추 배꼽이에요. 여기가. 이게 날에 감으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칼슘을 우리는 갖다 뿌리라고 그랬는데 칼슘이 아니라 칼슘 할아버지 줘도 안 돼요. 이 정도 됐으면은. 근데 어느 날 비만 오면 없어져. 문제는 뭐냐? 토양의 수분입니다, 수분. 그래서 올해 이거 많이 생겼죠, 고추들. 날 가물고 폭염되니까 이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가뭄 방지제, 그렇지 않으면 물을 갖다가 관주만 잘해줘도 이 병은 안 난다. 지난해 마늘 2018년도에 이거 많이 생겼죠? 이거 수확해서 보니까 여기가 물르고 딩거 모양 생겼잖아요. 그게 고온이었지 않습니까? 겨울에 또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갖고서 이제 우리 고온 같은 데는 이것 때문에 엄청 피해를 많이 받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런 마늘이 왜 생기느냐? 수확 시기에 이제 고온이고 잎마른병, 응애 피해도 있고요. 저장 중에도 많이 이제 불량일 발생하고 질소 과다가 된 데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이거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3년 전에. 접장이 이거 나타납니까? 이런 마늘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는 기후환경에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토양의 문제점입니다. 연작장애의 원인은 지금 화학농약 및 이제 비료가 이제 과다 사용되고 미발효된 퇴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결과는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염류집적이 생겨버리죠. 이 제주도 토양이 이제 왜 이제 여기가 비료를 많이 쓰는가 했더니 비가 번질 오고 물 빠짐이 좋으니까 비료 용탈 현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주는데 비는 번질 오니까 용탈 현상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비료를 주더라도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까 같이 유기물, 땅 살리기가 됐던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일어납니다, 이게. 그리고 비료 효과도 더 오래 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유기물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이제 산성일로 이제 pH가 자꾸 낮아지잖아요. 여기 토양이 뭐예요? 다 pH가 낮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고 통기성 배수 불량되고 토양 유실에 따른 이제 뭐 2차 오염도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된다. 그럼 해결 방법은 이제 비료를 적게 사용하고 좋은 퇴비를 많이 사용하면은 토양에 좋은 미생물이 많이 활동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게 활동되면은 밭을 우리가 질퍽거리던 땅도 부실부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미숙퇴비,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발효하면서 산소를 고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유박도 이게 미숙퇴비거든요. 그래서 유박을 내실 때는 20일 전에 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걸 또 빨리 발효시킬 때는 유박퇴비 쓸 때 같이 우리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주면은 유박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그 미숙퇴비 자체 병성 세균이 많이 들어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되죠. 미숙퇴비 냄새는 뭐를 해요? 해충을 불러들이잖아요. 우리 집 마늘 심어놨는데 고자리 파리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우리 집 밭에 미숙퇴비 썼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지난해 이제 대정 지역에 그 이상희 씨라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분이 마늘 5,000평을 심었는데 제 땅 살리기를 100벌 갖다 두라고 그랬더니 돈이 부담스럽다고 25번 넣고 25번 안 넣은 거예요. 근데 가을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 그분한테. 나 이사장 얘기 안 들어갔고 비료값보다 농약값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쓴 쪽에는 고자리 파리가 생겨갖고 농약 반주에다가 판났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숙퇴비를 썼느냐 발효된 퇴비를 썼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미숙퇴비는 이제 해충을 불러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름병, 이 고자리 파리가 생겨버리면 상처난 부위에 무름병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런 피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자리 파리가 우리 밭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미숙퇴비를 썼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 마늘이 뭐라고 그래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 이렇게 죽어갑니다. 누구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죠? 예, 예. 아주머니네 봐서 이제 잔죠. 예.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지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 완숙 퇴비를 써야 됩니다. 잘 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간 후 토양병균을 갖다 사멸시키는 거예요. 농약을 안 줘도 이 좋은 퇴비가 들어가면은 이 병균을 갖다 죽여주는 겁니다. 좋은 미생물이 나쁜 미생물을 갖다 활동을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고요. 잘 발효된 퇴비는 이 양분 보유 능력이 이제 커지고요. 작물이 필요할 때 서서히 양분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비료 폭발을 하질 않아요. 제 땅 살리기 같은 비료를 주면은 마늘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비료를 줬을 때 봤잖아요.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떨어지고 그랬는데 좋은 퇴비는 만만하게 꾸준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해야 된다. 가뭄이 덜 탄다. 보습력이 좋다. 이 유기물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수분이 많이 보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거 이제 남해입니다, 여기 남해. 그래서 토양 재배에서 퇴비 중요성과 토양 미생물은 이 역할은 좋은 퇴비에서 좋은 토양의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미숙 유기물은 완숙 유기물에 비해서 토양 미생물의 변동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미숙 퇴비는 토양에 병균이 많을 경우 유해균, 나쁜 균 증식으로 인해서 이제 병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작장에 관계 있는 것은 토양병인 이 나쁜 균, 이 사상균 수가 증가하고 방성균과 유익균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량작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토양 속에 이 나쁜 미생물이 많아버리면 좋은 미생물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병이 일어나는 원인이에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놓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응용을 좀 해보십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리병, 이 미숙 퇴비가 들어가면 근리병, 청고병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토양의 탄소가 줄어서 CMB가 12화 내지 7이하로 낮아졌을 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작물 뿌리에 뿌리 썩은 병을 일으키거나 부러지게 되는 거고요. 아까 그 마늘 네 팔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곳에서 저부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제 원인이 되는 이제 병, 세균이나 사상균이 찾아오면은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마늘 양파의 봄에 무릎병이 이 원인입니다. 이 원인.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역병, 근류, 청고, 선충 이런 것들은 CMB가 낮을 때 많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고개는 많이 끄덕거리시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제주도 분들끼리 이 얘기하면은 전 30%도 못 알아들어. 앞뒤를 듣고 나서 한참 있어갖고 좀 이해가 되는데 제 얘기를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알아듣고 계세요? 예, 예. 이 선충, 마늘, 양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미스텝에서 이거 다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밭에 선충이 생겼다, 응애가 생겼다, 내가 미스텝이 됐다, 똑같습니다. 이게 뿌리 응애 이쪽에도 이거 응애 피해 좀 있죠? 이게 보이질 않아서 그렇잖아요. 이게 현미경을 보면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스텝이 때문에 나타난다. 토양의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은 식물의 요리사 역할도 하고 뿌리의 의사 역할도 하고 토양의 토목기사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 유기물을 분해서 영양을 갖다 공급해 주고요. 공중질서를 고정해서 식물에게 공급해 주죠. 이게 아까 땅살리기 기질, 엑스칼리버에 이런 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식물 뿌리에 병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요. 또 성장물질이 나와갖고 마늘은 또 잘 되고요. 떼알 조직을 만들어서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덜 받게 해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의 이겁니다.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이 마늘은 6.5에서 7 정도가 좋거든요. 이거를 못 잡아주면 모든 작물이 다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 이런 걸 갖다 왔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pH가 우리 밭이 이 정도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요? 예? 뭐를 해야 됩니까? 맞추시는 분 없네? 사전에 토양검사를 해야 되겠죠, 토양검사. 토양검사를 해서 요즘에 기술센터에서 공짜로 해주잖아요.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늘 심기 전에 흙을 떠다가 줘갖고 토양검사를 해갖고 토양에 많으면 주지 말고 모자라는 성분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인산 함량이 높으면 뿌리에 적변이 발생돼 버립니다. 이게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요. 인산이 많으면 질소, 칼리, 마그네슘 이게 억제돼 갖고 안 되고요. pH가 낮은 토양에 천리, 과잉이 생겨갖고 철이 과다하게 녹아나와갖고 작물에 생육을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도 땅에 이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뿌리 발달이 잘 안 되는 이유가 pH가 낮아갖고 그럽니다. 이런 토양에다가 비료만 주면 또 가스장애가 나와요. 아지산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 된다. pH가 낮은 토양은 가리를 많이 주면은 인산 흡수가 안 돼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사전에 이거는 우리가 pH 검사만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pH EC를 높여주는 거는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건 이제 염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pH가 높을 때는 아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낮을 때는 아지산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양에 이제 산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소석회를 갖다 두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생석회, 소석회를 많이 쓰잖아요. 생석회하고 비료하고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생석회하고 비료가 같이 쓰면은 질소질비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생석회나 소석회나 퇴비를 내실 때는 생석회, 소석회를 무조건 일찍 내셔야 돼요. 그리고 10일 이상이 있다가 퇴비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희산돼 버리는 거 희산돼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쪽에 저것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토양의 산도가 낮으니까 이제 소석회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걸 잘 해주십사. 그래서 요거 보시면 돼요. pH 이건 뭐 다 교과서에 나온 거 아닙니까? pH 6에서 7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질소 인산가 이렇게 되는데 pH가 6.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이 알루미늄, 철, 망간, 아연, 구리 이게 녹아 나와 갖고 뿌리 발달이 안 돼요. 근데 pH가 또 높아 버리면은 가리, 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염류가 이제 붙어 버리죠. 그래서 이 pH를 6에서 7 정도에 맞춰 놨을 때 가장 미량요소 흡수가 잘 됩니다. 근데 이게 맞지 않아 버리면은 비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pH 조절을 맹물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H가 낮은 토양은 이미 마늘을 다 심어놨어. 근데 안 올라와. pH가 너무 낮아. 그러면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 중탄산 칼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물 1톤에다가 2kg하고 이 엑스칼리버 3봉을 타서 저어버리면 쫙 올라옵니다. 이게 생육 중에 산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건 중탄산 칼륨이 좋고요. 이미 심기 전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소석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중탄산 칼륨에다가 엑스칼리버 골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관제주면 이건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근데 이제 pH가 높은 토양을 낮추려고 그러면 이제 질산이나 인산을 갖고 낮춰야 됩니다. 물 1톤에다가 2kg 넣어주시면은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제주도 토양은 낮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밭에 아무 거를 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여러 걸 갖다가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연작일로 이제 pH가 맞지 않아 갖고 활착이 안 되는 양파밭이거든요. 이 5,000평짜리인데 여기 턱이 졌잖아요, 여기. 여기는 까낸 자리, 여기는 갖다 복퇴한 자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합장님 하셨던 분인데 거기 갔더니 우리 양파밭에 매일 별짓을 다 해도 양파가 안 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 까냈으니까 무조건 여기는 산도가 낮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탄산을 이렇게 처방을 해줬더니 여기에 며칠 만에 왜 안 넘어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많이 변했죠? 요게 14일 만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14일 만에. 한 번 줘갖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턱 졌던 부분이 같이 됐잖아요. 두 번 주니까 그 집안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도가 안 맞는 밭들은 아무리 좋은 비료를 갖다 줘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걸 갖다가 처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pH가 맞지 않으면은 이 뿌리가 내려오다가 말아요. pH가 6.5였을 때는 이렇게 잘 내려오지 않습니까? pH가 낮은 토양은 아까 뭐예요? 철하고 알루미늄, 망간이 많이 녹아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토양에서. 그러니까 뿌리 끝 발달이 안 됩니다. 우리 마늘 심어놨는데 안 되고 그래서 뽑아보니까 마늘 끝이 붉은색이 많이 띄고 이런 부분들. 이게 산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토양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탄 안 하고 엑스칼리버 갖다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 요게 이제 pH 조절 기능도 있어요. 좋은 퇴비를 매년 3톤씩만 넣어도 소속해 안 넣어도 돼요. 또 이런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붕소, 아연, 뭐 이런 미량 요소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미량 요소는 글자 그대로 300평에 1kg 내지 2kg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좋은 퇴비만 써도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비료 성분 취한 용량 증대인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이게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한 2개월 이상 지속되고요. 땅 살리기라든가 잘 발효된 퇴비를 쓰게 되면은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죠. 그러니까 이 4개월 내지 6개월 가니까 마늘이 언제 망그러져요? 마늘 양파 4월 달에 다 망그러지지 않습니까? 5월 달에. 그래서 이게 비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분이 떨어지니까 비만 오면 이제 비료바가지 들고 다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늘 캘 때쯤 되니까 마늘이 머리 풀어 산발하는 거예요. 벌마늘이 이제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마늘이 이제 4월달 되면 이제 인편이 생겨버리거든요. 3월 말이나 이렇게 되면. 마늘 껍데기에서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마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거름을 이제 주체를 못 하는 거죠. 질소가다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300평에 3톤만 줘도 섞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미승 유기물, 미발효된 퇴비, 아까 얘기했던 유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토양 내에서 산소를 갖다가 소비시킵니다. 토양이 환원 상태로 됩니다. 철, 망간이 이게 많이 나와갖고 뿌리에 뭐가 돼? 독작용이 되죠. 그러니까 뻘겋게 되는 거죠. 아무리 식물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흡수가 안 되죠. 또 산도가 낮아지죠. 비료만 줬다 그러면 아질산가스가 나오죠. 또 인산이 고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인산 고정이 되니까 겨울에 마늘이 뭐가 돼? 인산은 당을 축적하지 않습니까? 인산이 유효인산이 많으니까 당을 축적을 못 해버리니까 겨울철에 냉해 동해받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고요. 뿌리가 당이 전분화되지 못하니까 미생물의 공격을 받아갖고 뿌리는 부패하고 지상부는 약해지고 토양병이 발생돼갖고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줍시다. 그 이제 토양 분리성 악화 원인은 자증반수, 경운으로 인해서 토양 구조가 파괴가 되죠. 이게 이제 우리 제주도 땅의 제일 문제가 이제 관수하고 트랙터가 지금은 이제 100마력, 130마력짜리가 돌아다니고 나면은 다시 아주 경관층이 엄청나게 딱딱해집니다, 이게. 그리고 토양 다짐을 해서 통기성, 투수성이 불량해져 버리는 거죠. 이 스프링클러로 물 주는 게 이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습에 의해서 토양 중에 공기량이 감소가 되고요. 미스텝에 의한 탄색가스 농도가 높아지니까 작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죠. 과다 시비, 염류 농도가 증가되죠. 토양에 수분이 부족 상태가 일어나죠. 생육장애가 일어나죠. 염류가 많아버리면 작물에 있는 오히려 수분을 끌어내려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입금 마른병에 이런 원인도 되죠. 그래서 이쪽에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은 자꾸 끌어내리기 때문에 작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물을 올려줘야 되는데 반대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염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 염류 집적의 원인은 이제 작물
연작 과잉 시비, 다량의 이제 개분 뭐 이런 것들, 표면 관세에 따른 이제 강우가 이제 또 차단이 되죠. 토양소득에서 이제 여기 바사미드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흥청 박사님들 얘기입니다. 저 진흥청에 많이 쫓아다녔어요. 제가 이제 진흥청 박사님들 제발 이 얘기를 하라고 교재까지 줘갖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과습 염류장애시 뿌리의 모습. 여기 양배추 많이 심잖아요. 비 오고 나서 보면은 마르고 나면 여기가 다 말라버 뿌리 말라버리는 것들. 또 이게 또 많이 생기는가? 또 여기는 제주도에 불병이 있잖아요. 불병. 이게 다 원인이 pH 낮은 데다가 가다시용입니다. 비료. 그냥 저절로 말르는 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늘밭 잘 되고 안 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잘 되고 여기는 왜 안 됐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이것도 하나 드릴게요. 예? 크게 말씀하셔야 돼. 예? 사장님 정답입니다. 우리 사장님 역시 농사를 오랫동안 지셔갖고 이거 심을 때 진데다가 심어놔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배내병신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을 때 수분 잘 맞추라고요. 진데다가 심어놓으면 캘 때까지. 비 오고 나서 이렇게 되는 데다가 감이 안 맞은 데다 심으면은 마늘 캘 때도 이거 어렵습니다. 딱딱해갖고. 그 토양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통기성 불량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토양 수분 관계입니다. 사장님 이거 꼭 갖고 가셔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죠.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 공기 함유량이 적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호흡장애가 일어나고 비료 흡수를 막는다. 뿌리는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지상부의 잎도 이렇게 누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제주도는 이런 거 없죠? 예? 많아요. 많다고 그러는 건 내가 감을 안 맞추고 마늘 심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돌이켜보면은 누구 잘못? 농가 잘못. 그렇습니다. 이 창녕입니다. 합천. 이 마늘밭 제 거를 쓰고 안 쓰고 아셔요?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2개 드리겠네. 어디가 경계선인지 모르시죠? 어느 쪽이요? 손 들고 일어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쓴 쪽, 안 쓴 쪽?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쪽은 쓰고 이쪽은 안 쓰고. 그 2번 맞추면 안 드리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땅 살리기 4종 세트 쓰고 이게 안 쓴 건데 사진이라서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대안은 좋은 탭입니다. 근권 미생물. 그래서 양질 탭이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성장을 촉진시키고 병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근권 미생물은 토양에 작물을 심을 때 버무려서 종자에 코팅하거나 이식할 때 뿌리의 침제도 이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엑스칼리버는 뿌리에서 공생해서 병원균 세포벽을 녹이고 병원균 성장은 억제시키고 활성물질이 나와갖고 성장을 촉진시켜줍니다. 이게 디지털 시대의 이제 스마트 농법인데 일석사조율 효과를 얻는 엑스칼리버 골드입니다. 단 한 번 종자 처리로서 이제 수확기 때까지 가고요. 이게 미생물인데도 농약하고 섞어도 죽질 않습니다.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발화, 발근 촉진 이게 되고요. 숙기까지 단축시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병원성 곰팡이, 역병, 신가로, 노균, 입고, 뿌리섬, 탄저 이게 90%가 모든 병은 곰팡이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병원성 세균은 작물 조직에 침입해서 물음병, 시드름병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미스텝이라든가 이런 걸 내게 되면은 선충이라든가 응애라든가 이 조직이 파괴되면서 이 균이 토양에서 들어가서 이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엑스칼리버를 쓰게 되면은 이 항생물질을 만들어내서 푸른 곰팡이인데 농약에 섞어도 죽질 않습니다. 뿌리에 공생해갖고 오옥신을 분비해갖고 밝은 발화 촉진하고 성장 촉진시키고요. 특히
추위에 가뭄에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종자에다가 처리하면 좋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관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토양에서 나타나는 이꽃병, 시드름병, 균열병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식하는 작물들 있죠. 여기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이식할 때 이걸 침지 처리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착이 잘 되고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고 이틀만 지나면은 현미경을 보면 뿌리 조직 속에 이 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아까 보셨죠? 이렇게 되죠. 날이 가물어도 이 옥수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다 말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퇴비, 좋은 미생물을 쓰게 되면은 날이 가물어도 가뭄에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제 마늘을 이제 종자에다가 소독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쪽 불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 이 쪽 불리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마늘의 균일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쪽 불리기를 잘해서 심으셔야 되고요. 침지할 때 이렇게 물 한 번 갖고 200리터에다가 희석을 해서 배노람, 비메토 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갖고 1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이렇게 넣었다가 건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물 300리터에다가 500리터짜리 통에다가 하시면은 좋아요. 그렇게 해갖고서 물이 잘 안 먹잖아요. 주르면은 거기다가 엑스칼리버 또 한 봉 타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한 번 가지면은 이제 500kg에서 한 600kg 정도 이렇게 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소독된 종자가 마늘 심고 3일만 되면 봐서 뿌리 다 내립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까지 가요. 마늘은 심고 뿌리를 잘 내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마늘 심고 소나기라든가 폭우성 비 오면 다 젖어 갖고 안 나오죠.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마늘을 심고 나서 비가 와서 다 젖었으면은 며칠 계속 가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그걸 내버려 버리면 어둥그러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서 가물으면은 빨리 물을 살짝 뿌려줘야 이 마늘이 들고 나옵니다. 우리 아주머니 마늘 농사 잘 지시는 것 같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게찰로 떠서 담궈놨다가 건지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건 이제 마늘 파종기 아닙니까? 요게 이제 6조도 있고 8조도 있는데 우리 조합장님 이거 이제 엄청나게 이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엄청 관심 갖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게. 요게 이제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차이가 있죠. 제가 이제 중국에 줬더니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냥 비교가 이렇게 딱딱 됩니다, 이게 마늘. 그래서 올해 만약에 제 거를 쓰시더라도 다 쓰시는 분들도 조금 2, 3m라도 안 해봐야 이게는 차이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다 쓰고 나면 내가 농사 잘 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비교를. 비교해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분이 이제 제 농법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합천. 이분이 10kg 캐신 분입니다, 10kg. 요거 어떤 게 쓴 걸까요? 우리 아주머니,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이따가 꼭 갖고 가십시오. 요거 하나 드릴게요. 이쪽에 오른쪽 게 쓴 겁니다. 이렇게 틀려버립니다, 이게.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틀리고요. 요게 이제, 여기 보이시죠? 홍농사정 테스트를 이용한 마늘 재배 시범포였는데, 요게 이제 대종 신돌입니다, 신돌이. 이익관 사장님,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셨던 농협 쪽에 하셨던 분인데, 여기 이렇게 한 거예요. 엑스칼리버 기빌로 50평에 하나, 엑스칼리버 이거 종자 처리하고요. 위에다가는 FF백하고 하나라 뚝을 월동 전에 2번, 월동 위에 8번, 농약 줄 때 이렇게 해갖고 이 집이 9kg 캐신 분입니다. 이 옥수수 때가 어떤가요? 옥수수 때 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됐죠. 4월 8일 날. 우리 조합장님도 여기 가보셨어요, 4월 8일 날. 그래서 마늘 생육 중에 재배 조건이 이제 종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종자 처리하시고 요걸 저기인데 이거는 이제 등록된 약재 줄 때 그냥 섞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쓰고 있는 살충제, 살균제에다가 섞어주게 되면 마늘의 생육을 촉진시켜서 입금 마른병, 곰팡이를 방지해주고요. 뿌리가 생육 촉진이 돼가고 생육량이 증가되고 조기 수확되고 무게증대가 되고요. 특히 뿌리 썩은병, 곰팡이 이쪽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갖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월동 전에 2번, 월동 후에 약 줄 때마다 이제 8번만 주시게 되면 이제 좋다. 이분 이제 수확할 때 제가 왔었죠. 마늘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놓을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하셨고요. 여기 양쪽을 이렇게 놨지 않습니까? 놓을 자리가 없죠. 여기에 손가락이 3개씩 이게 3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의 마늘은 이제 평균 5.5 이상 나옵니다. 이 직경이. 그래서 요날 제가 왔습니다. 5월 12일 날 14.5 요게 2kg. 그래갖고서 이게 이제 12.5kg입니다. 이게 실중량이. 그래서 이거를 하고 가서는데 마늘을 우리가 당도계에다가 넣어보면 당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몇 브릭스? 마늘 당도도 없습니다. 이날 그냥 생마늘 내는데 39브릭스 나왔습니다. 이거 마늘 당도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를 처리해 갖고 나중에 건조를 시켰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9kg 나왔답니다. 9kg. 이분 누구세요? 여기 더 잘생기신 분 있잖아요. 예? 누구세요? 호주학자님이시면 하니까 요 대정에 이 슈퍼 700 마늘 심은데 가보신 거예요. 이게. 이 집에도 마늘 이렇게 되니까 8, 9kg씩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늘의 수확은 토양 관리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요거는 이제 변산이고요. 이 이익관신의 4종 세트 농법을 한 집하고 그냥 한 집하고 어때요? 수량 차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더블이에요, 더블. 놀 자리가 없고, 여긴 한 줄로도 그냥 저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품성이 낮지 않습니까? 아까 6,500원 받을 때 5,800원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늘은 이게 뭐예요?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예? 뭐예요? 이게 뭐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이게 뭔지 모르시죠? 이게 저기입니다. 총채. 이 제주도에 제일 피해가 큰 게 이 총채 피해입니다. 총채 피해. 이게 4월 20일서부터 5월 달에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타는 줄 알아. 이게 총채가 이렇게 먹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이시잖아요. 바글바글 합니다. 여기. 입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4월 20일만 되면은 여기는 총체약을 2번 내지 3번을 꼭 주셔야 돼요. 이 총체약이 내성이 와서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때 약 줄 때 잘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하나로 더블이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 친환경 목록고시 받는 충직수도 있거든요. 같이 혼용 살포해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마늘 재배 이런 건 우리 사장님들 잘 알잖아요. 아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몇 센치 심어라 얘기는 안 합니다. 시간도 다 돼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고자리 피해. 빈밭 되는 겁니다. 이 집은 씨도 못 찾아. 이렇게 돼버리면. 작년에도 제가 이쪽에 와보니까 대정 지역에 이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씨도 못 찾는 집도 있어요. 이 마늘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종 파신다며요. 여기 종이 출현이 며칠 날 돼요? 4월 초대에 뽑습니까? 4월 10일이요? 올해 이 슈퍼 700만을 여기 들어왔잖아요. 이 슈퍼 700은 이 종이 110개에 1kg가 나오더라고요. 남에서 보니까 남도 마늘은 140개에 1kg가 나와. 그러면은 마늘종만 마늘 농사를 잘 지면 종이 튼튼하잖아요. 그럼 평당 500g만 나와도 올해 마늘종이 13,000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2평에 1kg씩만 나와도 마늘종에서 생산비가 이미 다 나와.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시려고 그러면은 이 마늘을 잘 지어야 좀 더 크다. 웃자람 방지하는 거 아까 이제 FF하고 하나를 또 이 여양생장에서 생식생장일로 빨리 바꿔줘야 이 마늘 통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FF은 질소 흐름을 조절해서 여양생장을 생식생장일로 구비대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여행자하고 해줘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입금마른병 이게 많이 생겨버리죠. 이 4월달 돼버리면은 이 비분이 떨어지면서 이쪽엔 또 황사 바람이 많이 불어버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문제가 된다. 아까 이제 흑색 썩은병 여기 바사미드 처리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들 하잖아요. 이 토양병 때문에. 이거는 토양을 살리면은 이런 병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과 재원 퇴비 쓰면 되고요. 이 남도 마늘의 제일 문제가 이제 이 벌마늘 이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 마늘잎에서 순이 나와갖고 이렇게 되는 거. 마늘 껍질에서 잎이 나와갖고 벌마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버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질소거름이 이제 균형이 깨져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기물이 함량이 부족하고 비료를 늦게까지 주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수확기에 비도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열구, 분구 이건데 이 남도 마늘은 이제 칼 때 늦거나 이걸 야채 심어 놓으면 여기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는 저기도 조절을 잘 해주는데 기계로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표적인 게 이게 아까 그거고요. 여기는 18줄을 또 심습니다. 이거 고운 이런 밭들도 이거 심못 찾는 거예요. 이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토양의 문제점이다. 이런 교육은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거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 이게 작년입니다. 이제 올해 말고 1m 물 속에서 살아난 마늘이에요. 이게 대정이거든요. 이게 길 가다가 어떻게 이분을 마늘 심는다고 그래갖고 제가 엑스칼리버 2봉을 주고 갔어요. 그때 종자 소독을 해갖고 심었는데 이게 9월 20날 심고서 10월 달에 비가 많이 와갖고 물속에 잠겼던 건데 5시간 잠겼다가도 이렇게 마늘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늘 캘 때 와서 이거 찍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잘 정상적으로 잘 자랐어요. 이게 여기 이제 무사마귀병들 많이 나죠. 여기 배추 안 해죠.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이 무사마귀병인데 이 모종 심을 때 우리 엑스칼리버하고 명작하고 섞어서 충분히 관제 갖고 나가면은 이 혹이 생겼다 하더라도 여기서 뿌리가 다 내릴 뿐이다. 그래서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시고요. 지난해 여기 김한선 이사가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하다가 모자라 갖고 그냥 심었는데 브로콜리 그냥 심는데 수확을 못했대요. 여기 용수에 김한선 씨 아시죠? 그분한테 물어보셔요. 이게 이제 엑스칼리버에다가 명작에다가 FF를 3개를 섞어갖고 배춘물을 넣었다가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어려우시면은 모종상에다가 뿌려도 돼요. 나가기 전에. 우리가 호간날에든가 이런 걸 쓰더라도 비가 많이 맞버리면 뿌리옥병 나는 거예요. 뿌리옥병은 어느 해는 덜하고 어느 해는 더하는 이유는 이쪽에는 심을 때 가습하면 더 많이 나고요. 진 땅에다가 호간나 뿌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짝 마른 땅에다가 줘야 확하고 잘 섞여야 되는 거고요. 이 뿌리옥병은 이 토양 표층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주시는데 이렇게만 하셔도 효과는 좋다. 그래서 모종, 고춘모 같은 거 이런 거 브로콜리 다 이렇게 놓았다가 빼면 됩니다. 이렇게 줘도 돼요. 이게 제 육매장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은 나가서 며칠만 지나도 뿌리가 여기서 부정근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혹이 있다 하더라도 수확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해 주십사는 얘기고요. 이렇게 심하게 되고요. 시간이 다 돼갖고 빨리빨리 해야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요거 뭐예요? 이게 누비벌인데 불병 약수업되는데 왜 나타날까요?
아까 얘기했죠? 제주도의 제일 양배추의 문제가 이 불병 문제입니다. 토양 산도가 낮기 때문에 비료만 주고 나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 골드만 처리해도 잘 됩니다. 이 농장 깨끗하잖아요. 이분이 이 불병 잡아달라고 저한테 전화 계속하고 인터넷을 해갖고 제가 3년 전에 내려와갖고 이거 해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토양 산도가 조절되면 이거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양배추가 됐든 브로콜리가 됐든 마늘이 됐든 심을 때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만 넣으면은 토양의 이런 문제점은 해결된다. 이거 뭐예요? 콜라비잖아요. 콜라비를 1, 2월 달까지 둬도 여기서 배꼽이 튀어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배꼽이 튀어나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비는 심어놓고 2, 3월 달만 되면은 뭘로 변하냐? 화분을 일으켜갖고 여기서 꽃대가 나오는 겁니다. 꽃대. 그럼 쪄배겨 버리죠. 그래서 이때 심어놓고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약 줄 때 F100 하나로 뚝을 주게 되면은 여기 균형이 깨지질 않기 때문에 꽃대가 나오질 않습니다. 요것도 이제 브로콜리죠. 요것도 침지 처리한 거고요. 이거는 안 한 거고요. 양배추 잘 됐잖아요. 이렇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할까요? 눈물이 납니다. 양배추도 눈물 나고 사람들은 닥쳤던 지붕 쳐다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밭들도 아까 그렇게 처리하면 이제 그런 거에 문제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느 해는 이병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게 담배나방, 화밤나방. 이거 잘 안 잡히면은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거 다 잡아드릴 수가 있고요. 콜라비 농사 잘 졌죠? 요건 뭐예요? 이분이 비트를 4개월 동안 가락동에서 1등 하시는 분입니다. 예, 올해. 18개, 16개에서 18개 한 박스씩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이 비트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가격 차이가 박스당 10,000원 차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800g, 700g 만들려고 그러면은 양분의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짱구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근데 요즘은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아까 F100 하나를 뚝을 주기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온 다습해버리면 비트에도 흑반병이 많이 생겨갖고 입이 막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 생겨버립니다, 이게. 이분 아세요? 용수동 김한선 씨 아닙니까, 이게? 이분 입만을 많이 하잖아요. 땅 살리기 제일 먼저 갖다 쓰신 분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이분 만나갖고 이번에도 200포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끝났고 양파 여기 계시죠? 양파 종자는 스모깡에다가 이거 버무리시면 됩니다. 엑스칼리버를 이렇게 물 줘도 돼요. 파종하고 그러면은 양파가 포트에서 이게 이렇게 씨가 비닐에게 잘 쓰죠. 요 트레이 6면은 55일 만에 이 셀 형성이 잘 돼야 돼, 이게. 1m에서 이게 떨어져도 부서지질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건 처리한 거, 안 한 거. 한번 보셔요. 요거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 처리한 거거든요. 안 처리한 거. 이 밭이 크죠. 이렇게 되죠. 이분이 52kg 합니다. 52kg. 양파를. 이렇게.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이거 4줄 심은 거예요, 4줄. 기엘로. 이렇게 해서 양파를 켜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저것 좀 아까 그것 좀 하나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양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많이 올려야 된다. 제4종 세트 농법 또 액상멀칭 농법을 이용해서 1kg만 넣게 하면 돼요. 1kg면은 제 농법에서 통당 1,000원 들어가거든요. 농협의 스매가 3,500원이잖아요. 그러면 1kg 더 해갖고 2,500원 남으면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써야 되죠? 2kg 남으면 5,000원 남는 거예요, 평당. 그래서 7kg 이상의 농사를 지셔야 된다. 요거는 여기 대정에서 조생양파 신기 3호입니다, 이게. 신기 3호. 놀 자리가 없어요. 아까 조합장님이 말씀하셨던 4월 5일 날 이 집이 40kg 나온 거예요. 그것도 10월 28일 날 심고. 그래서 이 수확량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 왜 안 나? 잠깐 앞머리만 좀 보여드릴게요. 추위에도 강하고 추대 분구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풍농TV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시 대정읍 대정농협 사모님의 대진 사장님께 양파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양파밭은 국내종 품종 신기 3호입니다. 조생종. 우려반 기대반 속에 심었던 양파. 사장님, 네, 수확할 때까지 마음 못 넣으셨죠? 네, 많이 걱정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수확하고 보니까? 제가 다른 품종도 같이 했는데 다른 품종과 월등하게 저는 원래는 좋았습니다. 좋은 이유가 첫째, 모양이 잘생겼잖아요. 네, 이 신기 3호는 이제 국내 종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개발한 품종이고요. 이 구 모양이 좋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고구용이고 조생 양파인데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처음에 권해드릴 때 우리 사장님도 관심 많이 했고 네. 우려반 기대반 속에 제가 강하게 좀 개발해달라고 생각 아닙니까? 네. 이게 파종이 지난해 언제 거죠? 작년도 10월 29일 날 정식을 했고 묘종 파종은 9월 3일 됐습니다. 그 이제 우리 사장님 모종 파종할 때도 제가 이제 엑스칼리버 분리 처리해서 네. 파종을 하고 땅 살리기 유기제에 들어가고 항목 4종 세트를 이용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월동전에 이제 FA백하고 하나로 떡을 몇 번 드셨어요? 2번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월동에는요? 한 번도 못 됐습니다. 근데 농사 잘 드셨네? 네. 그래 지금 이거 다 먹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정도 되면 한 40kg 나올 것 같지 않아요? 40kg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은 농사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예. 키로수는 정확 요분은 이제 친환경에 있었던 분인데 38kg 나왔습니다. 친환경에 한 번. 수확도 많아졌어요. 수확이 많아졌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키로당 1,800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 7만 원 좀 나온 거예요, 상당.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농법대로 이렇게 해갖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관주 처리 시킨 건 뭐냐면 그게 이제 밝은 발화 촉진을 시키고요. 또 토양 내에 들어가서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해주고 또 이제 그게 공생 미생물이기 때문에 양파 수확할 때 지금 이 속에도 엑스칼리버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그래서 이제 4종 세트 농법은 요 논하되는 단표 뒤에 이 네 가지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금년에 농사를, 마늘 농사, 평당 7kg 이상 농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 조금 도움 되셨나요? 네. 시간 관계상 이걸 끝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우리 액상멀칭 설명이 있으니까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셔야 농사도 잘 짓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수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